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2장 7절 8절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The coming disaster will be the disaster of disease. The disaster of disease is the most horrifying of all disasters.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모든 원과 한이 가을 우주 시간에는 큰 병이 되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천 시대를 마무리하는 추살 기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병난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챗 GPT 초기 비용의 20분의 1 수준으로 유사한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기존의 비용 구조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AI인 만큼 역사적 사실 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 AI는 만리장성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인가 라는 질문에 21,196km라고 답했는데 이는 2012년 중국 국가문물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리장성의 원래 길이는 약 6,352km이며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고구려 및 대진국 발해가 쌓은 성을 포함하면서 길이가 21,196km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서는 딥시크 AI 모델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스노리 정무조사 회장은 1월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딥시크 AI와 오픈 AI의 챗 GPT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두 AI 모델의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딥시크 AI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답한 반면 챗 GPT는 국제법상 일본 영유권이 확립됐으며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경성을 보내며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노데라 의원은 딥시크 AI는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도구라며 일본 국민은 이 AI를 다운로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딥시크 AI는 독도는 누구 땅인가 라는 질문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답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록 및 국제법적 근거를 언급하며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수도권 인근 사이타마현에서 도로가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주민 대피 권고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사고는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도로에는 지름 10m, 깊이 5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고 이를 지나던 70대 운전자가 몰던 2톤 트럭이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도 또다시 도로가 붕괴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사고 현장 인근 반경 200m 내 200여 가구 주민들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아오키 카즈이코 관방부 장관은 추가 함몰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피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래된 대형 하수도관이 파손된 것이 도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탱하던 흙이 하수도관 사이로 쓸려 나가면서 지반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하에 매설된 빗물 배수관이 손상되면서
주변수로보다 위치가 낮아져 물이 모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원활한 구조와 복구를 위해 지역 주민 120만 명에게 목욕과 세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200곳의 하수도관도 노후와 부식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가 붕괴되면서 매설된 통신 케이블이 끊겨 인터넷과 전화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등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노후화된 하수도관으로 인해 도로 함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600여 건의 도로 함몰 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32년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1%를 넘는 소행성이 발견돼 과학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은 최근 2024 YR4라는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칠레에서 망원경을 통해 관측됐으며 현재 지구에서 약 4,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40에서 90m 정도로 추정되며 2032년 12월 22일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1.2%로 분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를 안전하게 스쳐갈 확률이 99%에 가깝지만 충돌 가능성이 1%를 넘는 사례가 드물어 과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충돌 가능성이 1%를 넘으면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2024 YR4는 토리노 충돌 위험 척도에서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주목해야 할 사안임을 의미하며 기록에 따르면 이 등급의 소행성은 수천 년마다 한 번씩 지구와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소행성 정보 네트워크와 우주임무계획자문그룹 등 국제 대응기관들은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소행성의 정확한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충돌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험 완화 방안으로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지상의 예상 피해 지역을 대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산하 지구근접 천체연구센터 연구원은 2024 YR4가 관측기간이 끝날 때까지 위협으로 남아있다면 실제 대응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2032년 위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늑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동관절은 한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단단하게 붙으면 가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심한 교통사고나 강한 망치 같은 것에 손상받을 경우 관절면이 떨어져서 탈구가 되면 골절보다 더 심한 내부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외상을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면 꼭 써야 합니다. 특히 H자 모양의 이 관자놀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자놀이의 관절면은 싸우다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H자 관절면이 깨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 관절에 비해 가동 관절은 실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트루 조인트, 참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 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 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첩 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팔꿈치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뼈 몸통을 길게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우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중수지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특수하게 척추 디스크나 반월판 연골이 따로 관절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리므로 강력하게 관절면에 붙어 다른 관절에 비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따로 탈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인대가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팔뼈가 빠지거나 대퇴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말라고 절구 모양의 관절 오목을 더 보강해서 입술 모양의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를 관절화에 있는 입술이라 하여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어렸을 때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끌거나 장난을 과도하게 치면 관절 와순이 약하고 느슨해져 습관성 어깨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로 자동차 엔진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으면 피스톤의 유격이 달라지게 되어 아무리 고쳐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인체로 말하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후 관절증은 그렇듯 무섭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에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쓰다가 2차적인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입은 외상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외상후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릎이 크게 다치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절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이나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채식을 즐기고 마른 체형인데다가 노동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에게는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체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육식을 끊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출산 후 여성이나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기인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위해 살을 어쩔 수 없이 찌우는데도 몸매 관리를 위해 너무 덜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갑작스런 골관절 퇴행이 오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동기부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20대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골밀도와 생활 습관이 소아 청소년기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 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장, 염, 장의 자연의 원리를 꼭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쏟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아노레 옴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아노레 옴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아노레 옴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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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사문구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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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사문구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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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니지아도래 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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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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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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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